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가 7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이견 속에서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했고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여야 각 당이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도 이번 주부터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에 돌입한 여야 각 정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는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양강 구도 속에 4년 만에 다시 맞붙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와 김혜경 남부대 교수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사라졌다. 이용섭, 강기정 사실상 양자 대결로 재대결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정의당은 장현주 후보, 진보당 김주엽 후보, 무소속 정광선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호남에서 역대 최고 대선 득표를 얻은 국민의힘도 광주시장 후보로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당에서 준비한 파격적인 개혁안들과 더불어서 잡음 없는 공천을 수행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는 김영록 현 지사가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민정기 후보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국민의힘은 김화진 도당 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민주당이 여성과 청년 공천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후보 공천 과정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쇄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교육감 후보까지 총 80여 명, 각 정당이 조만간 경선 일정 등을 확정하면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시가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구성해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에서도 광주 발전이 멈춤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광주형 일자리 시즌2와 AI 대표도시 등 지역 현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 통합과 균형 발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가 대선 과정에서 관심사로 떠오른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일부 업체와 접촉하는 등 실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부서 관계자들이 최근 업체 2곳을 접촉해 복합 쇼핑몰 유치 문제를 논의했고 입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위치나 건립 시기가 중요한 만큼 광주 대전환 특별위원회가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사고 2달여 만에 발표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라는 게 국토부의 결론입니다. 국토부는 가장 엄정한 수준의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2달여 만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단 구조 설계 변경을 1차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붕괴 사고의 원인은 39층 바닥 슬래브 시공 시에 구조 설계 변경 절차를 누락하여 설계 하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구조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습니다. 당초 설계에 없었던 지지용 콘크리트 임시벽이 설치되면서 하중이 크게 늘었고 하부층 지지대까지 빨리 철거되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한 바닥이 연쇄 붕괴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구조 설계 변경과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사는 검토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못 미쳤고 지지대 철거 등에 대한 감리의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총체적 관리 부실에 의한 인재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감리사, 협력업체 등에 가장 엄정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이 사건이 중하고 이 사건의 이러한 사고에
어떤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도가 약한 부실 콘크리트인데요. 국토부는 기준치대로 만든 레미콘에 타설하기 직전 물을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손준수 기자입니다. 콘크리트와 분리돼 생선 가시처럼 철근만 남은 건물잔해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이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강도 시험 결과 설계 기준의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제조 및 타설 단계에서 추가적인 가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 관리와 감리에서 실질적인 품질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수, 맞는 레미콘을 타설하기 전에 물을 추가로 탄 것으로 판단된다고까지 했습니다.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제 물을 더 타게 되면 반죽질기가 더 좋아지고 작업하기는 좋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이제 강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죠. 점성이 강한 레미콘을 지상에서 고층으로 쉽게 끌어올려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작업자들은 좋아하죠. 물렁물렁 해야지 일하기가 편하니까. 평탄화하기도 편하고 철근 사이사이로 레미콘도 잘 들어가고. 조사위는 겨울철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부족했고 원자재의 품질 불량도 강도 부실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조사위가 밝힌 가수 작업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앞서 서울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고려인 5세 10대 소년이 두 나라에 걸치는 피란 여정 끝에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먼저 들어와 있던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에서 살던 고려인 5세 13살 최마르크 군.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사상자가 늘어가자 지난 8일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Я, честно говоря, не знаю, но типа говорят, что там сейчас обстрелы. 목적지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한국의 광주 고려인 마을. 천신만고 끝에 우크라이나에서 인접국가 몰도바로 이동했지만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또 한 번 국경을 넘어 루마니아로 향해야 했습니다. В общем, выехать вообще, потому что там куча пробок, блокпосты. Ну, а потом быстро проехались из Одессы до границы с Молдовой за 4-5 часов. 우여곡절 끝에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최 군은 동포 비자를 발급받은 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목숨을 건 피란 엿새 만에 한국에 있는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Спокойствие. 지금은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 중입니다. Ой, это, я не знаю, даже это невозможно передать. Сейчас хоть даже я его не потрогала, не встретилась, но это такой, прям, хоть по телефону разговариваю, вот такое счастье. Я знаю, что он уже рядышком. 최 군과 같은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는 모금도 시작됐습니다. Вы знаете, для меня это, конечно, неожиданно было, потому что очень много, семьи страдают, там это вот как-то, не знаю, Бог дал. 광주 고려인 마을에 사는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은 260명가량. 포화 속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남관광재단과 강진군이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선정된 백운동 원림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백운동 원림을 거점으로 강진군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쌀인 가바쌀 31톤이 세계 각지로 수출됐습니다.
해남 가바쌀은 2018년부터 미국과 유럽 등지로 수출되면서 지금까지 누적 수출액 1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쌀 수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시내버스 정류장 2곳의 작은 책장에 추천 도서 10여 권을 비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읽게 하는 10분 책장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10분 책장 사업은 지난해 순천 청소년 정책 박람회에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학교 앞 정류장 간이도서관 운영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이 오는 28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여수 오천동 교육원 내 산책로를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개방되는 코스는 과거 오천저수지로 불리던 충용지 둘레길 2km와 수경관에서 기초체력단련장까지 왕복 5.4km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는 1,725명이 확진돼 일일 최다 확진자를 넘어섰습니다. 전남에서도 기존 감염 경로를 고리로 22개 시군에서 모두 8,026명이 확진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일일 확진자는 18,751명입니다. 화순군의 한 산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인근의 재선충병 의심 소나무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진단을 의뢰한 결과 감염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경 2km 이내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산림청, 산림과학원, 화순군 등과 긴급 방제 체제를 가동하고 역학조사반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소나무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름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평균 휘발유 가격은 광주가 1,960원, 전남은 1,96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2,160원, 경기도 2,000원을 넘어선 리터당 2,095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방침이 이어지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평균 리터당 2,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농촌 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을 지난해보다 3.6배가 많은 14개 시군 433개 농가 1,23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소규모 농가에서도 일주일 단위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 등으로 배정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 군별로는 완도가 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남과 담양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과 함께 포근한 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1도, 곡성 22도 등 일부 내륙 지역은 20도를 웃돌겠는데요. 광주의 경우 평년 기온보다는 무려 7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다시 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쌀쌀하니까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종일 흐렸던 하늘이 물러나고 오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공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밤에는 서해상의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 1도, 나주 2도로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여수 15도, 순천과 광양 18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7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4도, 영암 19도, 완도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1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밤부터 서해상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늦은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또 토요일 오전에 다시 봄비 소식 있고요.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